아팠고 운동도 좀 느꼈고 나간다 그러니까 딴데 같으면 미친놈아 정신 차려야지 고3이 아플 겨를이 있냐 할 텐데 시키어서 혹시 모르잖아 그치? 근데 니네는 그게 있어 걸리면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걸리면 그냥 감금되면 돼 그치? 설마 아픈 애한테 책 주면서 이제 EPS 특강 봐라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말을 옮겼어 얘가 기침해가지고 내가 코로나 걸렸어? 그럼 나 문 닫아야 돼 여기 그치? 최소 2주 뭐 길면 한 달간 내가 수업을 못하면 뭐 깡통 차야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이 어마어마한 이제 생계 갈림 풀려서 아 그래 오지마 그래 보자 호전되면 오고 안 되면 뭐 말고 자 오늘 이제 현대시를 좀 볼 건데 자 이제 제가 이걸 깔아놨어요 우리 일단 교과서 개념학습에 있는 두 작품 정재용의 춘설, 김현승의 눈물 그리고 우리 현대시 적용학습 1번에 있는 김소월의 리비노래, 한용원의 수의 비밀 그리고 박목월의 윤사월, 윤동주의 자화상 일단 이렇게 보면 느낌이 어때? 다 아는 시인이지 그지? 정지용, 김현승 몰라? 김현승 플라타너스라는 시도 쓰고 내가 알고 있는 친구 이름 남친 이름 떠올리지 말고 그냥 시인 김현승 그치? 김소월, 한용운, 박목월, 윤동주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김현승만 조금 그치? 비교적 조금 생소하고 나머지는 정말 이 사람들 빼고는 현대시에 설명할 수 없는 작가들만 나왔지 근데 춘설 여러분한테는 되게 생소한 작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선배 원래 수능을 봤던 선배들한테는 나름 익숙한 작품입니다 이게 그 이전 신사고 문학 그 자습도에 교과서에 이 작품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내신으로 배웠던 작품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이 님의 노래하고 자화상 참고로 자화상 같은 경우에는 그 신사고 국어교과서 첫 단원 첫 작품이 자화상이었고 그 다음에 님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신사고 문학교과서에 뒤에 실려 있었지 아마 그 유춘열전 뒤쪽인가 이춘풍전 뒤쪽인가 거기 실려 있을 거야 아마 생각날 거야 님의 노래 요거 외에 그 님이 옷을 짓는데 일부러 숨을 완성을 안 해 옷을 짓고 싶어서 옷을 짓지 않습니다 이런 설법 나온 그 시 있거든 그치? 우리에게 친숙한 시야 그런데 중요한 거냐면 김소월 반가워요 님의 노래는 뭐지? 박목월 반가워요 윤사월은 뭐지? 그래서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자 요거를 일단 개념학습이니까 제껴놓고 자 유명한 시인의 유명한 시 유명한 시인의 유명한 시 근데 유명한 시인의 생소한 시 유명한 시인의 생소한 시 이런 식으로 약간 처음에 세트 구성을 했잖아요 아는 거 모르는 거 아는 거 모르는 거 이렇게 같이 깔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품은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 좀 해볼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그쪽 가서 정지용의 춘설이라는 작품 공부할 건데 수능 국어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방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왜야 왜 문패 달면 더 좋겠네 왜를 좀 길게 말하면 무슨 이유로 이런 제목을 선택했고 이런 시어를 선택했고 이런 표현법을 썼을까 왜 하게 되면 전부 다 그 작가의 의도 그리고 이런 표현법으로 인한 이런 시어로 인한 얻어지는 효과 이게 지금 이 출제 요소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항상 문학 공부할 때는 뭐 해야 되냐면 왜 이런 제목이 쓰였을까 이런 거를 염두에 둬야 돼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 공부를 하면서 그렇대 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참고로 그렇대 할 때 선생님 지금 I 대를 썼잖아요 우리 거 기억나? 대와 대의 차이 이 대는 어에이잖아 그러면 그렇더라 자신의 경험 그 다음에 대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들은 이야기야. 그래서 친구들이 그렇다고 하다 줄여가지고 대.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 생각하냐면 예쁘대 하면 내가 볼 때는 예쁘대. 근데 이거는 예쁘대 라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경우. 이건 I 대를 썼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는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집필자가 혹은 출제위원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들어야 될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 방법적인 걸 잘 구분해서 적절히 쓸 수 있어야 돼. 이런 경우가 있어. 왜 해야 될 부분은 그렇대 하고 그렇다 할 부분은 왜 하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막 무좀이하고 양치하고 막 치하고 바꿔라는 거 똑같은 거야. 반대 방법으로.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썼지? 왜 이런 시어가 사용되었지? 왜 이런 종결편이 사용되었지? 이건 왜야? 근데 그렇대는 뭐냐면 보기의 설명. 보기에서 이 작품의 작가는 어떤 의도로 어떻게 했어? 요거 가지고 왜 하지 마. 공부도 마찬가지야. 우리 왜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 그렇대라고 하는 과목들이 있지. 참고로 우리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떤 과목이야? 왜야 그렇대야. 일단 지금들은 아직 포기 안 했다면 그렇대를 가 일단. 그치? 이런 공식이 있대. 이 공식을 알아야 이 문제가 풀린대. 그렇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일단 그렇대야. 나중에 만약 수학을 자기의 인생의 그걸 학문으로 할 거면 그대로 왜라고 해도 돼. 왜 이런 공식이 생겼을까? 그 관심이 없으면 일정한 점수를 따고 싶으면 그때 그냥 그렇대야 끝내야 돼. 국어는 둘 다 있어야 돼. 그렇대와 왜. 예를 들어 김소월이 젊은 나이에 죽었대. 그렇대 해야지 뭐 왜 죽었어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김소월 같은 경우에 7호조 3원부의 민요조 율격을 많이 써. 그렇대 하면 안 돼 이때는. 왜 김소월은 7호조 3원부의 민요조 율격을 많이 썼을까? 왜? 이건 알아야 돼. 참고로 김소월의 시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한국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공감할 만한 한의 정서야. 한의 정서. 그러면 한의 정서를 사람들에게 공감을 시키려면 그 전달하는 형식도 공감되는 형식이어야 돼. 그들에게 친숙한 가라고. 우리 왜 너희들 지음 보고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대한민국 하는 시절이 있었어. 그 대한민국이라는 이 가락 안에 그 당시 2002년 살았던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느끼느냐? 가슴에 뜨거운 그 환희. 야, 우리도 사강 간다. 이런 거를 느꼈을 공통적인 뭔가 이제 그 내용과 형식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런 의도 같은 것을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왜? 라는 질문도 던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공부할 때 일단은 물론 1단계는 심리야. 내 마음가짐. 정말 이 내 인생이 걸려있고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고 지금 4월 걸려있어. 나 이거 한 진짜 말 그대로 사람들한테 평생 무시하면 살 텐데 진짜 지금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해야 될 마음가짐이 딱 잡혀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왜라고 질문 던지고 왜 이런 표현법을 썼을까? 왜 이런 시상적인 걸 사용했을까? 그리고 그렇대 부분은 그냥 그렇대라고 기억을 해야 되고 이게 잘 적절하게 활용이 돼야 돼. 응습해야 돼. 자, 정지용의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용의 그렇대는요 1930년대 원래는 이 사람이 서구적인 이미지즘, 모더니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시를 쓰다가 30년대 후반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시의 성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서구적인 이미지에서 동양적인 정신세계 쪽으로 시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나왔던 시들이 뭐냐면 여기에는 춘설, 장수산이라는 시 있습니다. 그리고 인동차라는 시가 있어요. 이런 시들이 전부 다 뭐냐? 동양적인 정신세계를 다룬. 장수산, 벌목정정이랬거니, 쩡쩡 소리도 뭐 들림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우쩔주기 6번에 6판 치고 막 그 내용 나온 거. 동양적인 정신세계, 탈속의 경치 막 이런 거 나온 거. 난 도저히 못하는 거. 그래서 그런 세계로 흘러갔던 정지용의 그 후반부 작품이에요. 자, 보자. 정지용의 춘설. 자, 일단 제목을 보면요. 춘, 봄춘, 설, 눈설자예요. 그럼 뭐예요? 봄눈이죠, 봄눈. 물론 겨울에만 눈이 내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 추위가 다 가시기 전에 봄에도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가을에도 눈 봤어요. 군대 가가지고 난 추석쯤에 눈 본 사람이야. 양력 10월에 아침에
이등병 때 빠빠빠빠빠빠 기상나팔이 딱 울려. 그러면 빠빠빠빠빠빠 하면 이등병이 일어나야 돼. 빠빠라빠빠 일병이 일어나야 돼. 빠빠빠 하면 상병이 일어나야 돼. 왜 끝나서 당장 안 일어나. 이등병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빨리 전투복 입고 군화시고 뛰어나가가지고 걸레발로 가야 돼. 걸레발로. 그러니까 걸레발로 그 문이 왜 우리 그 이런 유리문 있잖아요. 샥 하고 여는 거. 미는데 싹 하고 뭐가 베어지는 느낌 있잖아. 카스테라 백설이 싹 하고 베는 느낌. 싹 해보니까 눈이 한 이 정도가 쌓였는데 그게 싹 하고 문으로 베이는 거야. 온 세상이 진짜 화이트. 고원의 눈길의 그 느낌처럼. 문연무상의 경지. 그러니까 멍한 거야. 원래도 한 번도 안 왔잖아. 이런 데 살던 애가 그 강원도 철원 가니까 10월에 눈이 내리는 거야. 아, 그때 내가 촌놈인 걸 알았어. 봄에도 눈 내려. 우리 꽃샘추위라고 하잖아. 조금 있으면 이번 주말도 추워질 거고 아마 여러분들 다시 개학할 때쯤에 한 번 또 추위가 올 거예요. 꽃샘추위라고 하죠. 그랬을 때 봄눈을 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정지용이 내가 보기엔 이 정도면 천재야. 문 열자 선뜻.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냐. 문 열자 선뜻을 통해가지고 일단 화자 이치가 방 아니겠지. 문을 열자. 그 다음 보세요. 선뜻. 바로 놀라움의 감정을 먼저 제시합니다. 선뜻 뭐 했구나?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자, 이 표현 보세요. 춘설이잖아요. 봄에 눈이 내린 거잖아요. 그럼 이 산에도 눈이 내리겠죠. 그러면 이 먼 산은 눈 덮인 먼 산이고 그 산에 있는 눈 어떻게 했냐? 먼데 있는 산이라고 시각을 내 이마에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원래는 저 멀리 산에 덮인 눈이야. 그게 마치 내 이마에 와닿는 느낌처럼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이런 표현이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바로 시각의 촉각화 표현으로 먼 산이 시각, 이마의 차가 촉각. 그래서 이건 뭐냐? 바로 먼 산의 차가움이 자신의 이마에 닿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모습이죠. 나 아무것도 안 써? 그 전필 한 자루만 빌려주세요. 아까 학원 있다 왔다며. 그 가방 갖고 오는 길에 필터. 아이 왜 필터라고 말을 못해? 늦은 거 필터 털기. 할 필요 없어. 늦을 수도 있지. 순대만 안 늦으면 돼. 시간관념 정말 잘 지키고 살아야 돼. 선생님이 솔직히 너희들한테 뭐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스트레스 주는 것 같아가지고 막 지각하지마 이렇게 미안하긴 한데 습관이야. 난 겪어봤다니까. 시간 안 지킨 걸로 인해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던 애들을 시간대로 수능 시험장 그 입시 못해가지고 수능 못 보내. 그 1년 고생하는 거 헛고생된 거잖아. 또는 열심히 공부해놓고 심지어 얘 재수한 애야. 여학생인데. 내가 얘기했나? 여상에서 감독할 때 1교시 딱 끝나가지고 내려왔어. 문제지 답안지 다들 부감부감 끝나셨어요 하고 딱 교무실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감독관한테 어떤 여학생이 막 이러면서 막 따라오는 거야. 그 교감선생님이 뭡니까? 얘가 제발요 안 돼요 제발요. 뭘 학생? 그러니까 저 제발 마킹하게 해주세요. 그 문제 다 풀었는데 그 시간대 마킹을 안 한 거야 얘가. 왜 그러냐면 그 버릇 잘못들인 거야 얘가. 학교에서 막 그런 경우 있잖아. 종 울렸는데 80분 종 땡 쳤어. 그러면 얘들아 빨리 가서 야 움직이지 마. 얘들아 너 이딴 식으로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좀 마음이 약했나 봐. 그래서 빨리 체크해라. 빨리 마킹해라. 뭐냐 니네 지금 하고 그냥 조금 기다려준 거지. 얘가 수능이니까 1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한 문제 더 풀려고. 보통 뭐 종료 5분 전입니다. 종료 10분 전입니다. 이런 거 방송 나오거든. 그 말은 뭐냐면 그만 풀고 마킹하지. 이 얘기거든. 근데 얘가 그래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 돼.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한 문제 더 풀면 등급 하나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인지 몰라도 내가 이제까지 풀었던 문제를 마킹 안 하고 푼 거야, 마지막 그 세트를. 그러니까 40문제 살렸어야지. 마지막 그 5문제 푼 다음 마지막 지문 읽어야 될 거야. 또 마지막 지문들은 보통 약간 좀 쉬운 거 잘 걸려. 뭐 고정선문 같은 거. 얘가 그거 풀고 앉아있다가 결국은 마킹을 하려고 했는데 수능 때는 정렬력입니다. 방송 나오면 5초 내로 답안지 사라진다. 머리 손 올리세요. 그래서 28명이 앉아있어. 전간표과 부간표까지 14명을 걷는데 5초밖에 안 걸립니다. 나 5초 끄는 사람이야. 촥. 손 드세요. 촥. 그러면 그냥 걷어오거든. 얘가 따라 내려온 거야 이제. 또 젊은 선생님이라가지고 완전 칼같이 그냥 시간 엄청 한 거야. 요거 안 먹으려고. 걔가 그러더라고. 저 이번 수능도 망치면 죽어야 돼요. 저 재수생이에요. 죽어야 돼. 그 학교가 재수생 시험 본 학교거든. 버릇이야 진짜 시간은. 아침 일어나는 것도 버릇이야. 아 이제 또 고3이니까 한 5시 일어나야지. 왜 5시 일어나면 힘들어? 일어나야지 라고 맘 먹었어. 그래서 아침에 1시간은 공부하고 학교 가야지 라고 맘 먹었어. 근데 인생 언제 그려보겠니? 나중에 그렇지 않아도 뭐 취업할 때 그렇게 공부할 거예요. 고등학교 때 버릇 안 들어놓으면 나중에 어른 돼서도 안 돼 그게. 5시에 딱 알람이 울릴 거 아니야. 처음에 알람이 꿈속에서 들린다? 꿈속에서 막 뭔가 흥겨운 막 소리가 막 울려 버섯 꿈속에서. 그치? 근데 이게 뭐지? 막 하고 이제 보니까 내 핸드폰 막 지랄하고 있는. 근데 우리가 뭐 5분 단위로 막 맞춰놓잖아. 알람을 3-4개씩. 그치? 막 음악도 계속 바뀌어. 역시 내가 클럽에 있나 뭐 음악 5분 단위 음악이 바뀌는 거야. 그러다가 아 이게 알람이구나 라고 인지가 딱 되는 순간 있잖아. 이거를 내가 끄고 지금 몸을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나는 제 시간에 수능 시험장에 도착을 못해 라는 자기주의를 해야 돼. 그리고 한 1주, 2주, 3주만 지나잖아? 나중에 몸에 너도 모르는 생체 시계가 장착된다니까? 그거 겪어봤어 혹시? 안 해봤겠지. 나는 겪어봤어. 나 아침마다 운동 가잖아 배드민턴치러. 그래서 5시 일어나야지 알람 맞춰놓는단 말이야. 난 11시 수업 끝나서 집에 퇴근하고 12시 넘어가도 5시 일어나. 왜 늙으면 잠이 없어져. 그래서 딱 4시 59분에 눈 떠진다니까? 딱 눈 딱 떠. 시계를 딱 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4시 59분이야. 그리고 손가락을 가만히 딱 기다려. 그러다가 딱 5시 되는 순간 싹 하고 화면이 밝아지면서 이게 진동 우웅 하거든. 딱 눌러주는 거야. 이게 버튼이 2개 있다. 요즘 스마트폰 영악해가지고. 하나가 계속 울리는 거고 하나가 끄는 거. 그게 바뀌어. 바뀌어. 모르지 니네. 언제는 위에 버튼이 정지였다가 나중에 밑에 버튼이 정지일 때도 있어. 심지어는 이렇게 꺼지는 거 계속 바뀌더라고 얘가. 그걸 미리 깨워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쾌감이야. 몸에 시계가 생긴다니까. 그렇게 해서 뭐 길게도 아니야. 한 200 며칠만 살아보자. 이 인생에서 이런 시기가 또 오겠니? 불태워보자. 그리고 이때 이런 버릇을 들여놔야 나중에 어른 돼서도 이겨낸다니까. 나 옛날에 이런 고비에서 난 이런 삶의 문턱에서 이겨내봤던 승리해봤던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나 좀 크게 작용하거든. 난 고3 때도 좌절했는데 뭐 취업이라고 될까? 이게 또 학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생의 예의 연습을 잘 해놔야 돼. 자, 무슨 생생함? 바로 봄날, 봄이 왔는데 문을 열었는데 먼 산에 쌓인 눈을 봤을 때의 그 생생함을 시각의 초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마에 차라. 그 다음에 우수절 들어 우수절 하게 되면 초금의 절기입니다. 바로 초하루 아침 해서 요거는요 계절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을 동시에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 중요한 표현 나오죠. 새삼스레 눈이 덮인 맷뿌리와 서늘롭고 빛난 이마바지하다. 자, 참고로 이마바지는 뭐냐면 있잖아요. 그 차가운 느낌이 이마에 된 듯한 느낌.
이마들이 받은 느낌. 그럴 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늘하고 빛나는 것이었죠. 눈입니다. 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서늘없고 같은 경우에는 이마바지하고 동일한 촉각이기 때문에 빼버리고 뭐만 빛나다라는 시각이 이마바지라는 촉각과 다시 공감각을 입히는 걸로 봐가지고 여기도 시각의 촉각과 표현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 시인이 왜 이렇게 시각의 촉각화를 사용했을까 하게 되면 우수절 봄날 아침 눈을 봤을 때 그 놀라움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시각의 촉각화를 사용했다. 보통 우리가 눈하게 되면 눈을 뭐로 많이 느껴요? 눈을 봤을 때 하얗고 빛나는 그 시각과 눈을 만졌을 때 차가움이잖아요.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전달해주는 감각이거든. 눈을 막 후각으로 나타내버리면, 눈을 미각으로 나타내보면, 눈 먹으면 흙만 난다? 근데 눈을 먹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난 눈으로 라면 끓여 먹어봤는데 군대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다 눈인 거야, 사방이. 그래서 그 눈을 퍼다가 그 반합에다가 끓이면서 계속 녹이는데 와, 라면 하나 끓일 정도의 물을 얻기 위해서는 저는 눈을 삽으로 우리 일반 푸는 삽 말고 눈 치는 삽이 있어. 요거를 10번을 파다 보아야 돼. 그만큼 눈이 상당히 그 물의 결정이 많이 퍼진 상태로 내리는 거더라고. 라면을 끓였는데 라면에서 흙맛이 나요. 고양이 맛이 나요. 근데 그 미각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감정은 아니잖아. 일반적인 감각은 아니잖아. 시각과 촉각이 가장 생생한 전달이 됩니다. 할때 흔히 묻어나와서 그런 거. 그러니까 애가 그냥 곱게 내리는 게 아니라 공중에 미세먼지를 먹으면서 떨어진 거지. 그다음에 흙맛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 얼음이 금가고 바람이 새로 따르거니 요거는 자연의 변화와 계절의 변화고요.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자, 자신의 흰 옷고름이 절로 향기로우라 하게 되면 일단은 흰 옷고름 같은 경우에는 옷의 색깔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각이 되고 그 옷고름이 향기롭다. 이건 후각이죠. 후각이 나오면 더 이상 이제는 뭐 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바로 봄에서 느껴지는 무엇을? 바로 봄의 생동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각의 후각화가 사용된 부분. 그러니까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그 봄바람 속에 꽃향기도 묻어있을 것이고 그래서 봄날 흰 옷을 입은 내 옷고름이 흔들리면서 마치 여기서 꽃향기가 피어오는 것 같아. 봄의 향기가 피어오는 듯 봄이 느껴져. 여기는 시각의 촉각과 두 개는 그 눈을 보게 된 생생함을 전달하기 위한 공감각이라면 여기서는 그 봄이 된 그 어떤 생동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후각화가 사용된 부분이죠. 옹송그리고 살아난 양 하면 살아난 매가 아니라 모양이 꿈같기에 서러라. 자, 이렇게 별표 칠까요? 일단 내신을 위해. 자, 뭐가 꿈같게 서럽냐면요. 옹송그리고 살아난 모양이 뭐가 옹송그리고 살아났느냐? 바로 겨울이가 봄이 되자 드디어 깨어나기 시작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싹이 트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작은 그런 생명체들을 봤더니 참 꿈같기에 설어라. 자, 이 설어라가요. 정기욱 시인이 살아계셨으면 설어라가 뭔 뜻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텐데 돌아가시기 때문에 못 물어봅니다. 이게 해석이 두 가지가 돼요. 첫 번째, 설어라가 서러워라로 해석되는 경우, 또 하나 설어라가 설다, 낯설다라고 해석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낯설어나? 네, 낯설어라. 하나는 서러워라. 자, 10쪽에 2번 문제가 있습니다. 기억의 서러라가 다음에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할 때 각각의 경우에 기억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추측하여 A, B에 들어갈 적절한 말 쓰시오. 추측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대 라고 해야 돼요. 자, 서러워라는요, 봄이 되니
받아 적읍시다. 옹송그리고 살아온 지난 겨울의 삶이, 옹송그리고 살아온 지난 겨울의 삶이 서럽게 느껴지는구나. 옹송그리고 살아온 지난 겨울의 삶이 서럽게 느껴지는구나. 확대 해석은 하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지난 겨울의 삶을 일제강점기로 보고 여기는 봄 광복으로 보고 광복 이후에 느낀 그런 해방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억압을 받던 그런 옹송그린 삶에 대한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제일 큰일 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또 이제 김영란의 모란피까지는 그 모란피는 봄을 광복으로 해석하잖아요. 큰일 나요. 이런 고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김영란의 그 시는 순수시야. 순수시가 뭐냐면 순수한 시야. 아무런 의도나 목적을 담고 있지 않아. 문학이 도구가 아닌 거야. 너 일제강점기 저항시는 도구로서의 시야. 시를 통해서 저항의식을 드러내고 고취하고. 김영란은 왜 시가 이렇게 도구로 전락했지? 그래서 그 시 쓴 거거든. 근데 모라는 그냥 소망이야, 소망. 내 순수한 삶의 소망. 심지어 그것도 있었어. 김영란의 독을 차고. 부추 시간에 공부 안 했나요? 내 이 순수한 영혼을 노리는 일이 승량일 때들, 이제부터는 내가 독을 차고 선선히 나아가겠다. 그랬을 때 독을 차고를 일이 승량이로 대표들이 일제강점기 상황에 대한 자신의 어떤 투철한 저항의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고졸로 가는 지름길. 김영란은 순수 시인이라니까. 그때 일이 승량 때는 뭐냐면 시인이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자꾸 해치는 유혹들이에요. 외부적인 유혹들. 그런 것으로부터 내 순수한 영혼을 지켜나가겠다. 이런 의도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공부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 잘 봐.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봄이 왔네? 눈이 내렸네? 또 봄이 오니까 지난 겨울을 떠올리고 있는 1차적인 해석들이 있지. 여기를 가지고 넓혀야 될 것들이 있고 넓히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 김영란 같은 사람들, 심지어는 정지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지용 씨. 저항시 쓴 거 본 적 있나요? 정지용 시 중에? 정지용은요, 되게 스펙트럼 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0년대 초반에 이런 김영란 같은, 박용철 같은 순수 시를 썼던 사람들하고 교류도 했고 성격이 좋았나 봐. 그 다음에 김광준이라든지 김기림처럼 이미지즘을 쓴 시인들하고도 많이 어울렸고, 심지어는 윤동주 같은 그 후배 제자들을 보면서 많은 또 이제 영향을 받기도 했고. 그러니까 되게 시의 스펙트럼이 넓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스스로가 시를 마찬가지로 도구로 전환시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과잉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낯설어라. 우리 해석될 경우입니다. 봄이 되니 갑자기 살아난 것 같은 생명들이 낯설기만 하구나. 너 어디 있다 이제 왔니? 개구리야. 뭐 우리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동면을 하는 애들, 그지? 막 반가운 애들, 막 곰 이런 애들 나타나가지고. 곰은 아니겠지. 여기 보게 미나리라든가 작은 물고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갑자기 살아난 것 같은 생명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설어라가 두 가지 편습된다.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움직이지 않던 고기잎이 오물거리는 하면서 시각적 심상이 주로 사용되고, 이때 파릇한 새순이나 고기잎이 오물거리는 이런 시각적 심상이요. 이런 것들이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마찬가지 봄의 생동감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꽃 피기 전 철 아는 눈에. 아직 꽃이 피지 않았지만 봄에 내린 이 철 아는 눈에. 그 다음 뭐예요? 하도 뻗고 도로 주고 싶어라.
그래서 겨울에 입는 옷입니다. 핫옷이잖아. 핫한. 그래서 겨울옷이에요, 겨울옷. 공교롭 때 우리가 소리가 비슷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치? 핫옷. 겨울에 입는 옷이에요. 그 얼마 전에 그 TV 보다가 최근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어 교재 중에 토익인가 토플인가 교재 중에 되게 선정적인 내용으로 예문을 만들어 놓은 막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심의 기준이 없대. 물론 이제 성인들을 위해서 회화 용도로 사용된 만들어진 책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서점에서 이게 뭐 중학생 접근 금지, 미성년자 뭐 판매 금지 이런 게 없이 그냥 팔린대요. 그래서 그 기사 나오는 그 예문 몇 개 눈으로 봤더니 우와 평상시 우리가 절대 나눌 수 없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어떤 제일 그 중에 걸러 제일 순화된 표현을 하나 하게 되면요. 어떻게 나한테 여자친구 임신시켰어? 막 이런 내용. 그런 내용. 그 앞에 내용 뭐냐면요.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게 다 설명이 된 예문들 가지고 영어책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야. 내가 보기 약간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 가지고 좀 책 좀 더 팔아보려고 해. 진짜 어디에 써먹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있고 한때는 그것도 있었어. 그 경머시기 식 아저씨의 영어 회화가 있어요. 그 강의로도 유명한 경성식 영어가 있어. 거기 보면 그 이게 뭐냐면 연상 영어거든. 예를 들어가지고 참새는 영어로 스페로. 왜냐면 스페로 가요. 스페로 참새 이렇게 영어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광고에 나오는 거 아니야? 유튜브 광고에. 그분이 그러니까 어떤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그 단어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파자놀이 하는 거야. 파자놀이 깨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단어가 된 거야 라고 연상되게 하는 그 기법인데 여성 비하적인 비유를 해가지고 만든 단어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욕을 먹고 이게 뭐냐면 운이 나쁜 걸 수도 있어. 그런 분들은 왜냐면 뭐 선생님 같은 경우도 막 그러잖아. 막 나도 모르게 막 정신 나가가지고 말하다가 보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걸러지지 않을 때 나는 그나마 뭐 이게 구독자도 10명밖에 안 되고 나니까 강의 듣는 내가 막 빵명 한 명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난 걱정 안 해. 난 뭔 말해도 상관없어. 근데 만약에 내 이 강의를 막 100명, 1000명이 본다. 절대 그런 일 벌어지지 않겠지만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말 조심하게 될 거야. 파급이라는 게 생기잖아. 그치? 이게 좀 그런 것 같아. 핫옷 벗고 도로 축구 싶어라. 왜? 해서 두 가지가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별표 치시고 자, 핫옷 벗고 도로 축구 싶어라는 어떤 뜻이냐? 첫 번째 자, 핫옷 벗고 겨울옷을 벗고 뭐 하고 싶다? 봄의 기운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요. 봄이 오는 것에 대한 반가움의 해석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이제 봄이 왔는데 왜 패딩이니? 패딩 벗고 이제는 뭐 하고 싶어? 봄옷을 입고 봄을 만끽하고 싶어. 봄 왔잖아. 봄이 오는 반가움.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바로 이 겨울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마음이에요. 뭘 드러내기 위해서? 겨울이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겨울이 가는 것이 아쉬워서 옷을 벗으면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추위를 마저 느끼고 싶은 마음.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 작품에서 겨울이 일제강점기, 봄이 해방 절대 성립이 안 되겠지. 이중적인 심리가 담겨있는 마지막 핫옷 벗고 도로 축구 싶어라.
자, 1번 볼게요. 10쪽에. 그 옆이 마음에 들지 않아? 뒤에 질기도 달려있고. 아, 네. 자, 윗글의 표현사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뭐야? 우리 표현사 특징 문제 나오게 되면 이게 순용 문제잖아. 어떤 표현법을 통하여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왜 이런 표현법을 썼을까? 왜 이런 감각적 이름을 썼을까? 봐야 되겠지. 외부의 정경에서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다. 외부의 정경 뭡니까? 바로 눈 덮인 겨울 사는 모습이잖아요. 겨울 사는 봄 사는 모습. 그리고 이 뒤에 오게 되면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서러워라든가 낯설다라든가 도로 죽고 싶어라 같은 이런 자신의 내면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외부의 정경에서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이 이동되고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감탄형 서술을 구사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마에 차라, 향기로워라, 서러워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탄형 종결 표현입니다. 색채가 나타난 시어 미나리, 다르한 새순. 흰 옷고름. 흰 옷고름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시각적인 형상의 이미지를 촉각적 감각으로 어디? 여기 두 부분에서 시각적 촉각과가 사용되게 되죠. 근데 밤에서 아침으로 바뀌는 시간 흐름에 따라 정서 변합니까? 아니죠. 뭐예요 이게 지금? 겨울에서 봄으로죠. 자, 그리고 3번 문제 별표 치시고요. 외부의 정경에서 내면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건 어느 쪽이에요? 어? 1번. 네, 1번. 외부 정경에서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게 어느 쪽이라고요? 외부에 적용하게 되면 먼산, 네. 그 다음에 뭐 맵풀이 이런 게 외부 전경이잖아. 네. 그러다가 꿈 같기에 서러워라라든가 음. 하도 뻗고 도로 죽고 싶어라 이런 것은 자신의 어떤 감정, 네. 낯설다, 서럽다, 아쉽다, 반갑다 이런 감정들이 주목하게 됐잖아. 네. 앞부분에서는 눈 덮인 봄산의 모습에 주목을 했고, 그래서 외부 전경에서 내면으로 시선 이동되고 있다. 3번 별표 쳐주시고요. 그 위에 옆에다 이렇게 써두세요. 출제예가 뭐냐면 수능 아닙니다. 내신이에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춘설과 우리 이규보의 그 투하풍, 꽃샘바람 있죠? 뭔가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때는 봄을 시샘하는 눈, 이때는 꽃을 시샘하는 바람. 그죠? 유사한 점이 있죠? 근데 이러한 무언가 시샘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어떤 방해자, 장애물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결국 오히려 춘설에서 눈은 오히려 봄의 생동감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하고 꽃샘바람은 꽃의 생명력을 자극하는 기능을 한다 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참된 의미로는 가치 있고 뭔가 의미 있는 존재들이라는 점에서 두 소재가 공통점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요거를 우리가 내신에서 앞으로 연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정해야 되는 상황이 뭐냐면 작품 수가 많고 이것을 제한된 30문제에서 우리가 풀려면 어쨌든 세트집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누구와 같이 조를 짜가지고 한 지문 안에 넣을까 했을 때 뭔가 연결고리가 많아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보기엔 투하풍하고 여기는 춘설하고 요걸로 엮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자, 31쪽입니다. 김현승의 눈물.
그대로 우리가 눈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언제 눈물 나요? 보통 기쁨의 눈물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겠죠. 상실감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내면 정서가 참아지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눈물. 할 때 김현승의 눈물은요, 바로 자신의 아이를 잃은 슬픔 경험한 다음에 쓴 시예요. 선생님이 뭐 결혼하기 전에 총각 시절에 그런 게 있더라고. 어느 만큼 시적 화자에게 내가 공감이 되느냐, 그래서 얼마만큼 작품에 대해 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이 시를 물론 뭐 분석이란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감상해 나갈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독자의 경험도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하더라고. 선생님이 젊었을 때는요, 이런 게 솔직히 말해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가끔 이제 아이가 아프거나 심지어는 막 아이가 아파서 뭐 치료를 받거나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이 아빠가 너무 착해가지고 이가 너무 안 좋아. 우리 애 셋 다 아빠가 집에 가면 단 거 사가거든. 요구르트 요구르트는 초록색이 제일 맛있어. 남양유리 제일 맛있어. 서울 빙그레 다 필요 없어. 남양이 제일 맛있어. 이거를 5, 4, 20, 20개짜리 있잖아. 요거 그건 아니면 뭐 오렌지주스 콜드, 포카리스 이런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있어 막 편의점 가면 막 초코 케이크 같은 거 있잖아. 막 그게 탁 초가루가 이렇게 뿌려진 진짜 달달한 거. 먹으면 그냥 빡 하고 그냥 레시피 살아나는 거. 그리고 막 사가거든 밤에. 애들도 안 자고 기다려 또 이제. 그 소소한 기쁨이 있거든. 비밀번호를 띡띡띡띡띡 눌러서 띠띠띡 하고 열릴 때 있잖아. 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들려. 막둥이야. 이 3살짜리 여자애가 빨간 내복을 입고, 내가 사실 내복을 입고 아빠 다다다다다 뛰어가지고 문에 탁 문 다음에 문을 딱 열고 내 손을 딱 쳐다볼 때 이 까만 봉지를 딱 보면서 GS25전 까만 봉지를 딱 보면서 애가 아빠하고 나한테 안길 때 이게 삶의 보람이구나. 내가 열심히 돈 번 이유가 이거구나 하면서 아빠 뭐 사왔어? 근데 언니 오빠 아빠가 뭐 사왔어? 다 깨나. 엄마가 한숨 푹 쉬고 애들 양치시키고 줘. 알았어. 잘하고 먹인단 말이지. 그러다가 애들이 솔직히 애기 때는 자주는 예쁘거든. 이제 한 놈이 이제 먹다가 딴 놈 다 안 먹었는데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자버려. 근데 자는 애를 깨워가지고 너 양치해야지. 치아고 뭐 100세까지 간다 20까지 이럴 수 없잖아. 자라고. 그게 버릇된 거야. 심지어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도 해. 양치해야지. 어차피 점심 먹을 거잖아. 아빠. 아침 먹고 양치하라 그러면 어차피 점심 먹을 거잖아. 아침을 늦게 먹. 아니 아침에 보통 우리 한 7시 반쯤에 먹이거든. 네. 내가 5시간 움직이는 사람이야. 7시 운동 끝나고 돌아오면 일단은 뭐 쌀 씻어서 밥을 아치고, 그 다음에 메인 요리 하나씩 딱 프라이팬에 해놓고 애들 꼈다가 불 다 켜. 으아! 군대처럼. 남자애가 몇 살이었죠? 이제 7살 됐어. 큰애가 9살. 막둥이 이제 4살 됐어 원래.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치과에서 애들 어린이 치아 정기검진 받으러 오라고 이제 보건 연락이 와가지고 데리고 갔어. 아이튠즈라고 데리고 갔더니 선생님이 나를 노려보는 거야. 의사 선생님. 죽지? 어른 치고 노려보냐면 애 입을 들여다본 적이 있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양치하는데요. 이거 양치하는 거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 나온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칫솔이 닿지 않은 치아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근데 나는 그때 되게 낙천적으로 어차피 싹 다 빠질 일이지 않습니까? 유치. 영유치가 아니고 아버지 앞니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6, 7살 되면 앞니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차근차근 해서 어금니가 새로 빠지고 새로 나는 시기는 13살입니다 보통. 얘 지금 4살, 5살이잖아요. 앞으로 9년 동안 어금니로 살라고요. 이 썩은 충친한 어금니 발치해버리면 그러네. 이 생각된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다 신경치료 하든 아니면 추측 긁어낸 다음에 크라운을 씌워야 됩니다 이러는 거야. 이게 몇 개 씌워야 됩니까? 하니까 예전에 큰애 둘째 할 때는 둘 동시에 수술시켰어. 마취시킨 다음에. 왜냐면 한 번에 치료가 안 돼. 한 방에 6개씩, 뭐 8개씩 크라운. 장장 한 2-3시간 걸려가지고. 전날 안 재워. 새벽 한 3시까지. 그런 다음에 아침에 가서 그 종이컵에 약을 먹여. 그럼 애가 피크업 가. 그럼 이제 침대 꽁꽁 묶어. 그런 다음에 그냥 무슨 가스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되게 각서 써야 된다? 왜냐면 어떤 애 그 친구가 죽었거든. 안 깨나가지고. 각서 써야 돼. 책임 묻지 않는다고. 세상에 무서운 각서 많아. 번지점프 이런 것들 마찬가지. 책임 묻지 않는다고. 네가 즐거우라고 뛴 거니까. 그래서 그거 쓴 거야. 그래서 치료하는데 얘가 깨나는데. 아파가지고. 긁어대거든요. 그리고 막 피 막 나고 막 애 막 고통스러워서 막 온몸 비트인데 막 4살짜리가. 근데 우리 이 막둥이도 이거 했거든 작년에. 얘는 9개 했어. 앞니 손머니 빼고 다 했어. 싹 다 써가지고 3살 때. 아니. 와, 못 보기는 엄마는 아예 그냥 내가 나가라고 울까봐. 내가 옆에서 지켜서 2시간 애 잡고 애가 막 버둥버둥거리고 울는 거야 우리 애가. 근데 막 2번 다시 내가 이 당뇨하고 내가 상종을 하나 봐. 절대 너희들 이걸 먹이지 않겠어. 먹이지 않겠어. 계속 독한 마음으로 했는데 또 사람이 영악해가지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 것 같아. 또 사람 잊어버리고 그런 거 딱 보면서 야, 이 애가 아픈 게 이렇게 부모한테는 가슴에 이렇게 크게 아픈 거 오는구나. 하물며 자식을 잃은 고통 같은 경우. 우리 정지용 같은 경우 유리창이라는 시 있고요. 김광균 같은 경우에 은수저라는 시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김현승은 눈물이라는 시로 자신의 아이를 잃은 슬픔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자, 김현승 얘기만 할게요. 자신의 아이를 잃은 슬픔을 어떻게 표현했냐? 이 사람은요, 절대자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갑니다. 볼게요.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자,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입니다. 자, 우리 눈물이요. 어떻게 돼요? 눈에서 또르르 흘러내리잖아요. 눈물이 하강적이듯 마찬가지 작은 생명도 하강합니다. 그래서 이때 떨어진다는 것을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뭐야? 하강적인 입을 통해 가지고 아이의 죽음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하나 눈물의 흘러내림을 형성하기도 하는 하강적인 떨어짐. 뭐이고죠? 작은 생명이고죠. 바로 이 작은 생명의 원관념이 이 작품의 제목인 눈물입니다. 그러면 이때 비유된 작은 생명의 눈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옥토, 아주 기름진 땅에 작은 생명이 떨어지면 이제 뭐하게 되는 거예요? 얘는 다시 씨앗처럼 싹을 틔우고 자라지 않을까라는 바로 이 부활을 희망하는, 그래서 희생을 통한 부활의 씨앗을 의미하는 첫 번째 눈물의 비유, 작은 생명이죠. 두 번째,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자, 꼬미를 말 보세요. 뭐가 나의 전체가 오직 이뿐이래요. 자, 이 시에서 끝부분에 나와 있는 이뿐 있죠, 이뿐. 이것뿐. 근데 이것이 뭐냐? 나의 전체예요. 이것이 뭐냐? 흠도 티도 없고 금도 가지 않은 나의 전체가 이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뭐냐? 바로 원관념 눈물이고요.
그럼 이때 눈물의 의미는 이것을 꾸미고 있는 말들 있지. 앞에 수식된 말들 봤을 때 흠도 티도 없다 순결함. 내 순결한 마음을 담은 눈물. 금가지 않은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온전한 온전성을 지닌. 무엇? 나의 전체,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 무엇뿐이다? 오직 이 눈물뿐이다. 하게 되면 바로 뭐가 됩니까? 순결하고 온전한 존재로서의 눈물.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지에.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더욱 이것보다 더 값진 것으로 누군가에게 드려라 하게 되면 바로 그 대상은 절대자입니다. 절대자를 향한 경건한 자세이고, 드리라 할지 내가 바칠 수 있는 것 나의 가장 나아종지니인 것도 오직 이뿐. 그래서 이때 이 마찬가지 눈물이고요. 자, 이 눈물이 어떤 거야? 나의 가장 나중지닌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종지니이라는 시적 활용을 통해서 말을 길게 느리잖아요. 파아란, 머언 이런 식으로 시적 활용이 되면 전부 다 강조의 기름짐이죠. 그래서 무엇이다? 내가 가장 마지막까지 지닐 수 있는 것. 나는 결혼을 했어. 결혼식 할 때 막 그런 거 있어. 3종 세트. 반지, 팔찌, 목걸이 3종 세트. 태물로 막 이런 거 막 하고 결혼하거든. 선생님 반지밖에 못 해줬지만. 근데 그런 거 막 산단 말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생활고로 지쳐가지고 하나하나 팔기 시작해. 막 차 팔아, 집 팔아, 그리고 막 월세 살아. 그러다가 애기가 배고프대, 분유값 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서랍을 열어야 돼. 꺼내. 뭘 팔아? 이게 돌반지 팔 수도 없고. 막. 우리 결혼해서 이런 거니까 결혼까지 팔자 하면서 막 팔고. 끝까지 팔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겠죠. 그게 바로 이 사람에게 눈물인 거죠. 근데 금방 한 얘기가 조신의 꿈 얘기죠. 기억나세요? 조신의 꿈? 조신이 신라 세계사에서 태수 기문에 따라 사랑해가지고 막 가는 보살한테 나 소원도 안 들어주고 진짜 부처가 왜 이래 막 근데 꿈꿨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이 찾아가지고 결혼하고 인생 고난을 겪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나아중진인 거 뭐하고 있는 겁니까? 가장 값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은 뭡니까? 바로 가장 값진 존재. 나에게 있어 가장 값진 존재, 마지막까지 지닐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다? 눈물이었다. 그럼 내가 왜 절대자에게 이런 것을 바치느냐? 그 이유가 그 다음 나옵니다. 바로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름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 당신 은까지. 자, 여기 보시면요. 아름다운 나무의 꽃,
시들면 그 자리에 열매가 열리게 돼 있죠. 그랬을 때 꽃이 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 기쁨을 의미하고요. 꽃이 폈네, 기쁨. 그렇지만 꽃은 금방 시들어버릴 속성을 지녔습니다.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현상적인 것이고 외면적인 것이라면 꽃이 시들면 보시고 뭘 줍니까? 바로 열매를 맺게 하셨죠. 그럼 열매는 결실을 의미하고 영원성을 의미하며 궁극적이고요. 내면적입니다. 자, 이런 해석 설명은 왜라고 하지 마. 그렇대라고 해야 돼. 근데 요즘에 큰 거라가 그거 보거든. 그 수학 강사들의 강의. 그래서 지금 보는 게 현우진하고 정승재를 비교해서 보거든. 다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어. 현우진은 사음보 같고 정승재는 삼음보 같은 느낌. 현우진이 약간 귀종적이야. 사람이 수업하는 투가 보면. 그렇다고 정승재가 어디 뭐 상모승 노비라는 뜻은 아니고 약간 그 서민적인 그런 마인드 있잖아. 막 정승재 그 선행학습 시키는 부모는 다 구속시켜야 돼. 막 승질내더라. 얄랄랄라 얄랄랄라 신발 이러면서 막 그 되게 뭔가 막 웃기는 그런 그 해악이 좀 많이 있거든. 근데 현우진 수업 들으면서 이 사람이 왜라는 느낌을 들 정도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딱딱하고 비공자 같은 느낌. 그러면서도 절대 너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왜라고 의문을 갖지 마. 그냥 받아들이고 외우고 그냥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왜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마치 그냥 귀족들이 있잖아. 사대부들이 우리가 왜 임금에게 충성해야 돼? 의문을 갖지 마. 그냥 충성해야 되니까 충성하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임과 왕과 신은 뭐 1대1대1의 관계야? 그래서 한치함수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듯이 되게 그냥 약간 강요하는 듯 하면서도 좀 이렇게 뭔가 좀 흡사한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현우진의 나이가 33인가? 그렇다면요. 돈 많이 벌면 형이야. 그 얘기 그거 봤어. 내가 그래서 반강제는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봤어. 그 김사부를 봤어. 그 봤던 장면이 뭐였냐면 김사부가 손이 이렇게 수술하다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그 어떤 다른 안경 쓴 아저씨가 뭐 내가 버스에서 도망쳐가지고 뭐 죄책감이 어떻게 너 날 비웃었겠지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있는데 어떻게 토닥토닥거리면서 버스에서 그만 나오라고 여보세요 하면서 이제 막 그 어깨 두드려주고 왔는데 소파에 자다가 뻗은 거 이거. 난 요즘에 슬퍼 그냥 왜 슬픈 줄 알아? 검사는 이제 끝났거든. 네이버 스토브리그도 끝나거든. 나 이제 뭐 보고 살았는데 하나 찾아냈어. 이태원 클라스. 완전 내 말했잖아. 완전 재밌다. 그거 만화로도 웹툰 원작. 근데 이게 네이버가 아니고 다음 웹툰 원작이더라고. 응. 이태원 클라스. 그냥 그거는 그냥 재미로 딱 볼만한. 재밌어. 원래 웹툰 원작은 그 패션한 복합 빼고는 웹툰 원작은 약간 좀 믿고 봐도 돼. 스토리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김사부도 웹툰이었나? 인기가 있으니까 드라마가 됐어. 옛날에 저 뭐가 웹툰이었구나. 그 동네 변호사 조드로. 네, 그거 웹툰 맞아. 맞아. 그 웹툰 맞지. 그거 좋아했었거든. 그거 몇 편은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약간 좀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약간 법정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자, 어쨌든 간에 시는 복합은 뭘 아니요. 나중에 수능 끝나고 정주행해. 근데 수능 만약에 내가 아니면 뭐 입시 성공해서 딱 오면 내가 선물 줄게. 외장하니 2TB짜리 선물 줄 테니까 2TB 2000MB 2000GB지 2000GB 2000MB가 뭐야 2000GB짜리 내가 외장하니 선물해 주니까 거기다가 지금 못 본 거 드라마 뭐 영화 뭐 다 때려 넣어가지고 다 봐.
아니면 내가 그 넷플릭스 아이디 풀어줄게 그냥 너한테. 그러면 와. 마음 먹어봐. 근데 네가 뭘 받는지 난 알게 돼. 그때 보란 말이야 한 방에. 또 그때 되면 또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런 게 재미없다. 다 끝나면 수능 끝나고 이제 딱 그러면 안 봐줘도 이게 사람이 참 신기해가지고 야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들이 막상 어른 되잖아? 딱 한마디 말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지? 나 그게 왜 그렇게 하고 싶었지? 이유가 하나더라고. 마치 눈이 있기에 봄의 생동감이 부각된 것처럼 그 시절 하지마 그거 하면 대학 못 가라는 그 억압 때문에 이게 다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인간의 어떤 그 반발 심리를 그치? 왜냐면 고3 때 공부하고 다 재밌거든. 심지어는 EBS도 본문은 재미없고 뒤에는 대학에 나온 모델이 재밌어. 이번에 뭐 미래가 궁금해? 보니까 장강국 연신 뭐야? 이게 윤병무 체육교육과 손결대 여기 어디지? 하나님 교회가 막 이러면서 이런 게 재밌어 오히려. 그치? 정상적인 거야 네가. 고3인데 그런 유혹이 안 들리면 넌 비정상인 거야. 그런 정상인들 사이에서 약간 비정상적으로 살아야 대학을 가는 세상이야. 마치 그 우쩔중처럼 초월한 그런 삶을 살아.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신? 자연의 섭리를 통해 깨달음을 주신 당신은 누굽니까? 절대자죠. 절대자. 뭐 하셨다?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뭐 하셨다?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자, 그러면요. 여기 나와 있는 꽃과 열매의 관계처럼 여기도 똑같이 대응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웃음과 눈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의 제목이 눈물이고 아까 눈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세 가지였죠. 희생을 통한 부활의 씨앗이자 순결하고 온전한 존재이자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럼 나에게 가장 값진 것은 뭐야? 웃음이 아니라 눈물이죠. 똑같이 나에게 웃음은 뭐야? 꽃처럼 기쁨이고 일시적이고 현상적이고 외면적인 것. 그렇지만 그런 웃음이 끝난 후 나는 뭐하게 됐다? 진정한 결실, 영원성, 궁극적이고 내면적인 의미의 눈물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것, 잘 보세요. 원래 일반적으로 사람은 뭐하게 됩니까? 웃음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눈물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잖아요. 근데 거꾸로 웃음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눈물을 영원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요, 역설적 인식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뭐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처럼 말을 해버리면요, 이건 역설적 표현이고요. 이거는 그런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생각 자체가 역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한다? 역설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1번입니다. 바로 역설의 효과 중 하나는 관습적 인식을 낯설게 하는 데 있다. 역설에는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모순처럼 표현 수준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역설법도 있지만 뭣도 있다? 시록은 화자의 인식 수준에 함축되어 있는 그런 걸 바로 역설적 인식이라고 하죠. 그런 역설도 있다. 그래서 눈물에는 A, 눈물보다 B, 웃음을 선호하는 우리의 관습적 인식과 달리 웃음보다 눈물의 가치를 더 숭상하는 역설적 인식이 나타난다. 그래서 A가 눈물, B가 웃음이죠. 자,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덜어는 어디 있었습니까?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인 거죠. 그래서 문맥상 항상 혹은 늘이라는 말과 대립적인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1년에서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한결같이 지닌 채 일상을 영위하기는 어렵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시에서는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솔직한 고백이 담긴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내가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픔에 무너지지 말고 항상 슬픔을 통해 가지고 뭔가 희망을 발견해야지 하면서도 그게 감당이 안 될 때가 오잖아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덜어 그런다. 가끔 그런다라는 의미에서 무엇이 들어갑니까? 인간으로서의 솔직한 고백, 겸손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고, A는 솔직한 또는 겸손한. 그 다음에 지어주시다예요. 잘 봐. 지어주셨다도 아니고 지어주신다도 아니고 지어주실 것이다도 아닙니다. 시제가 안 들어있어요. 지어주시다라는 표현은. 그래서 시제가 없는 표현으로 과거, 현재, 미래, 시점의 일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바로 이런 행위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는 어려운 말입니다. 항구적 또는 영속적. 항상 일정하게 오래도록 영원히 지속되는 성격. 단순하게 과거에만 국한되거나 현재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먼 날부터 미래까지 시간을 거스르는,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를 표현하는 지어주시다예요. 자, 3번입니다. 우리 수능의 3번 문제 같은 스타일이죠. 보기 달리는 문제. 눈물은 시인이 아들을 잃고 슬픔을 달래기 위해 쓴 시로 알려져 있다. 한 다음에 1번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으로 표상되는 눈물을 열매의 생명성으로 이어갔습니다. 자, 여기는 눈물을 무엇으로? 열매의 생명성으로 이어갔어요. 이걸 통해서 뭐가 있구나? 바로 생명의 순환을 관장하는 절대자에 대한 신앙심이 드러나고 있구나. 두 번째, 흠도 티도 없고 금도 가지 않은 나의 전체를 통해 가지고 신 앞에서 내가 흘리고 있는 눈물은 바로 완전무배라는 것이 드러내고 있구나. 근데 세 번째 보세요. 눈물을 가장 나아중 지는 거 뭡니까? 바로 내가 마지막까지 지닐 수 있는 가장 값진 존재를 의미하는 가장 나아중인데, 이것을 가지고 절대자의 본을 받아 죽는 순간까지 시인이 고통을 안고 살게 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군? 아니죠.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신에게 바칠 때 그것이 무엇이다? 눈물임을 깨닫게 된 것이지,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는 순간까지 고통스러운 삶을 아니죠. 왜? 신의 선들이 깨달으면서 나를 뭐하게 됐습니까? 항구적으로 영속적으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절대자를 통해서 고통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고통은 뭐야? 아들의 슬픔이거든. 고통으로부터 뛰어넘을 수 있는 것. 3번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 교과서 내용학습 마치고